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벌써 3분기가 끝났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4분기입니다. 그리고 곧 추위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 중요한 기사가 정말 좀 많습니다. 연휴 뉴스가 그렇듯이 좋지 않은 기사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원수사 그리고 GA의 신경전 배경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A를 불안전 판매의 온상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 원장과 각 보험사의 CEO들이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금융당국과 원수사의 관계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년 1월 경험생명표가 변경, 적용됩니다. 4분기 마케팅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승환계약을 자체 적발했습니다. 승환계약을 자체적으로 잡아낸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9월 6일 같은 상품 팔아도 GA가 수당 많아, 보험사 떠나는 설계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 매체에서는 GA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GA가 좀 문제가 많다는 식의 기사입니다. 아무튼 해당 기사를 보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감소한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증가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가 증가한 이유는 수당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높은 반면 관리 체계는 느슨해서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불안전 판매나 가짜 계약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분들 동의하시나요? 혹시 경제 기사를 읽을 때 행간까지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 직업도 기자입니다. 해당 기사를 쓸 때 행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행간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간지 기사는 연습극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간지나 월간지 기사는 영화와 같습니다. 연속극은 한 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간지 기사가 그렇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적습니다. 때문에 과거 배경을 알아야 기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간지나 월간지는 영화와 같습니다. 한 편에서 기승전결이 완성되죠. 물론 최근 마블 영화처럼 이어지는 내용이 없진 않습니다. 아무튼 최근 특정 매체에서 나오는 GA 관련 기사는 GA에 좋지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 향후 GA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만들 때 기사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연초에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치아보험으로 인한 시책 경쟁이 있었죠. 이 중에서 GA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가 있고 전속 설계사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전속 의존도가 높은 곳은 GA 의존도가 높은 곳이 잘 되는 게 아마도 좋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전속 의존도가 높은 곳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즉 보험사끼리 싸움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으니 GA에 프레임을 씌워서 간접적으로 GA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재판 분리 시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험의 물길도 흐를 수밖에 없겠죠.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9월 7일 뉴스원에서는 뒤늦게 만난 윤석헌 보험 CEO 공회전 차 보험만 찔끔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을 민원의 온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인지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감원장과 CEO들이 만난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내 보험사 CEO들은 금감원장의 훈화 말씀만 점잖게 들었을 뿐 어떤 의견도 내놓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국계 소형사 CEO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보험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죠. 이 규제산업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국내사는 아무리 대형사라고 해도 금융당국의 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등의 분쟁에서는 모두 금감원의 뜻에 맞게 결론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외국계는 눈치를 좀 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은 내수산업이라 외국계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죠. 직설적으로 말해서 답답한 마음에 외국계 CEO가 공허한 외침이라도 한번 해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암, 치매 등 생존보험료 인상 예정, 마케팅 시작이라는 기사가 9월 7일 뉴스품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생명표는 통상 3년에 한 번 개정되어 반영됩니다. 내년 1월 제9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서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생존보험 보험료는 증가하게 되겠죠.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수당이 낮아졌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아무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경험생명표 변경과 건강보험료는 사실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위험률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을 할 조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도 개정되는 것을 살펴보고 마케팅에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9월 12일 연합뉴스에서는 보험 수수료 개편 추진에 대리점들 국민청원 낼 것 반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매체에서 나온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기사를 지난달 강의에서도 언급했었을 겁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사업비와 보험 상품 규제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집 수수료죠. 사업비가 축소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수당을 받는 설계사일까요? 아니면 GA일까요? 수당을 지급하는 원수사일까요? 통상 돈을 주는 쪽이 갑입니다. 가령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가만 고객이 갑일 수 있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고객은 설계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통상 돈을 주는 쪽이 갑이 됩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쪽이 갑일까요? 아니면 을일까요? 또 수당의 규모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누가 만드나요? 그런데 정책 위반자는 보험 산업에 대한 조언을 누구에게 들을까요?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보험 산업의 진정한 갑이 누구인지.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9월 13일 대한금융신문에서 손보업계 불법 승항계약 2,000건 적발, 제재금만 19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 손보사만 2,200건의 승항계약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GA 의존도가 높은 M사가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S사와 H사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항계약은 금감원이 나서서 적발한 게 아닙니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체적으로 치부를 드러냈을까요? GA와 협업이 강조되는 것과 함께 GA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죠. 이에 대해 완전 판매를 위한 자정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앞서 강조했었던 전속 의존도가 높은 GA와 GA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 간의 신경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